안녕하세요. 불교 유튜버 번뇌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셨나요? 나는 거짓말 안 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잠깐만요. 괜찮아, 괜찮아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던 적은 없나요? 곧 갈게라고 말하면서 아직 집에서 준비도 안 했던 적은요? 바빠서 연락 못했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 안 했던 적은 없나요? 사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의 작은 거짓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망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불교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가르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의 5개 중 네 번째인 불망어계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언어 사용과 인간관계, 그리고 삶 전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계율을 제정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불망어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망어계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계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로 하는 모든 언어 행위를 포함합니다. 경전에서는 거짓말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망어로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간어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악구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기어로 쓸데없는 말, 즉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놀라울 정도로 포괄적이고 정확한 분류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제적 언어들이 이 네 가지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은 이렇게 언어 사용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언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구성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나아가 우리의 업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거짓말이 삶을 망치는 첫 번째 이유는 신뢰관계의 파괴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는 신뢰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하면 이 신뢰가 깨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통이 막혀서 늦었어라고 하면서 사실은 시간 관리를 잘못했거나 아프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가기 싫었던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서서히 우리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의 질이 떨어집니다.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되죠.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파괴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라고 자신을 합리화하지만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알기 어려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자기 기만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외면하고 가짜 자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어려워지고 내적 평안을 얻기 힘들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에너지 소모입니다. 거짓말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야 하고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정신적 자원을 고갈시키고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 이유는 죄책감과 스트레스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무의식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전반적인 심리적 건강을 해칩니다. 또한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하는 걱정도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현실인식의 왜곡입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진실로 믿기 시작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말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정확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업의 법칙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관점에서 보면 거짓말은 악업에 해당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거짓말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거짓말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진실을 말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불편함, 비판, 거부감 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어, 숙제를 다 했어라고 거짓말하는 학생은 선생님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괜찮아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것이죠. 이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그것을 거짓말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또 다른 동기는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더 편안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얻은 것들은 결국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동기는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자주 했거나 주변 환경에서 거짓말이 당연시되었다면 거짓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식적인 노력 없이는 변화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짓말을 줄이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불망어개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관찰입니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하는 말들을 의식적으로 관찰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간단한 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점진적 접근입니다. 갑자기 모든 거짓말을 멈추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은 거짓말부터 하나씩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바빠서 연락 못했어. 대신 연락하는 것을 깜빡했어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세 번째는 진실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진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싫어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대신 우리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 기르기입니다. 진실을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런 용기는 연습을 통해 기를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세요. 다섯 번째는 침묵의 지혜입니다. 모든 진실을 다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과 거짓말은 다릅니다. 침묵은 적극적인 선택이지만 거짓말은 현실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여섯 번째는 자기 수용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하는 대신 솔직하게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일곱 번째는 환경 조성입니다. 진실을 말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실천해 보세요. 여덟 번째는 명상과 성찰입니다. 정기적인 명상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왜 거짓말을 하게 되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세요. 이를 통해 더 깊은 차원에서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불망어개를 실천하면서 경험한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불편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깊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진정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생겼습니다. 가짜 자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니까 전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크게 감소했어요. 하지만 불망어개를 실천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과 폭력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되 자비로운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완벽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로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도 자책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상황에 따른 융통성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상황과 일반적인 거짓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불망어개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더욱 중요해집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포장하고 과장하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허위 정보, 과대 광고 등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실한 소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진실하게 소통하는 것이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초가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직장에서 정치적 이유나 분위기상 진실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에서도 최대한 진실에 가깝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에서의 소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에서 진실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부모의 언어 사용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신중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망어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며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적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짜 자아를 유지하느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고 진정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과도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들이 많아지면 사회 전체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망어게는 지혜와 자비를 기르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진실을 말하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자비를 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거짓말 없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한지, 그리고 진실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진실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피드백이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